60이 넘은 나이, 집 근처 마트에서 상품을 정리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는 김 씨는 한 달에 230만 원을 법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하루에 10시간 반,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12시간. 계속 서서 계세요? 네. 밥 먹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거죠. 저희 신랑이 10년 넘게 지금 당뇨로 일을 못하고 있어요.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제가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신랑도 아프고 돈을 못 버니까 제가 나중에 저도 뭐 마냥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생활에 보탬이 되려고 해놨다가 이제 그걸 이제 여기다 투자를 한 거죠. 개발되기 힘든 땅이라는 걸 알게 된 김 씨는 어떻게든 투자금을 돌려받고 싶다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렇게 땅에 투자한 돈만 돌려주신다면 고소를 취하고 싶어요. 뭐 법적으로 뭐 하는 것보다 그 돈만 돌려받으면 뭘 저기 하겠어요. 제 맘대로 할 일도 아니고. 그래요? 예, 왜냐면 우리 그 간부의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전화를 드릴게요. 아유, 꼭 좀 전화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예. 하지만 돈을 돌려주겠다던 회사 대표 양모 씨는 연락이 끊긴 상태. 양 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법원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나중에 큰 수익이 될 거라던 금싸라기 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가 된 상황. 노후 자금을 돌려받을 길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 진짜 이거 불자를 때 울었어요. 혼자 방에 누워가지고 울면서 이거 했었어요. 울면서 간절히 했는데도 읽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독한 사람이구나. 왜 사람이 뭐 이 정도로 애절하게 하면은 그래도 받거나 전화도 줄 수도 있잖아요. 안 하더라고요. 대표 양모 씨가 운영하던 기획부동산 회사는 문을 닫은 상태. 양 씨가 마지막으로 연락을 해와 만나자고 한 곳은 다른 기획부동산 사무실이었답니다. 이곳에서 양 씨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뭐 때문에 오셨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산 땅들이 저한테 판매할 때는 이게 보장이 된다고 판매를 한 거였어요. 제가 이제 그 자원을 통화를 했었어요. 네, 합의금을 돌려주면 제가 고소를 취하해주겠다 해서 여러 번 통화를 했어요. 근데 계속 시간만 질질 끌고 연락도 안 하고 제 전화번호도 차단시켜놓고. 근데 이분들은 누구세요? 선생님 이야기 듣고 방송국에서 왔습니다. 어디 방송이요? MBN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MBN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그럼요? 이분이 지금 그런 어떤 식으로 지금 두 분을 모시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취재하는 사진을 그거는 없어요. 올 때마다 시간 끌기를 그냥 거짓말만 하고. 아니 그냥 그분 나가주잖아요. 아니 그럼 아니 나가주세요 그냥.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니 나가주시라고. 제가 대답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가주세요. 책임을 물을 대표와 회사도 없어진 상태.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으니 1인 시위로 억울함을 호소할 뿐. 피해자 김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거 보고 나도 피라에 당한 것도 있었지. 땅 지분이도 산 건데 그쪽 참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진짜 무서워. 법이 있는데 법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사무실에 온 고객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래도 사장님은 뵐 수는 있어요? 그분은 네. 완전 오래됐어요. 그만두셨어요? 왜? 옛날에 저기 같이 하신 분 있는데 그분이 사망하셔가지고 동생이 아닌 거죠. 근데 거기다 짜자. 여자. 네. 그러면 그때 우리 여기 씨한테 땅을 판 선생님이 계세요? 네 있어요. 씨는 우리가 다시 오픈을 하니까 꼭 우리 회사에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직원들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하기 싫어요. 애초에 땅을 권했던 지인마저 외면하는 상황. 김 씨의 억울함은 어디서 풀어야 할까요? 큰 돈을 벌어다 줄 목 좋은 땅이다. 그런데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참 혹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전혀 개발될 수 없는 땅이었다.
자, 아주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입니다. 김조영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 기자, 이 기획부동산 사기라는 게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 법인 이름으로 이 토지를 싸게 구매한 뒤에 이 개발 호재가 있다 이렇게 속여서 비싸게 되파는 이 기획부동산 사기 그동안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 기획부동산 사기가 이 투기 금액, 이 거액의 돈을 좀 목표로 했다면요. 요새는 좀 경향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을 잘 모르는 주부나 앞서 보신 것처럼 이 퇴직자들을 노려가지고 이 개발 호재가 있는 땅을 이 공유 지분으로 소액 투자를 하게 하는 건데 피해자 대부분이 뭐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예. 1, 2천만 원의 돈으로 이 땅을 구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상 이게 한번 발을 디디면 이게 현혹되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기 쉽지가 않겠구나라고 그래요? 생각한 것이 제가 예전에 그 언론에 크게 났던 그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금토동 그 현장을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가봤는데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 이게 기획부동산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기구나. 예, 사기구나.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법이니까. 예, 예. 그래서 집사람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집사람은 자꾸 아쉬워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이거 그거 차라리 사둘 걸 잘못했다. 왜냐하면 판교 개발도 다 되고 하니까. 변호사님 예. 부인도 속을 뻔했다. 예, 부동산 전문가는 제가 설명을 해도 자꾸 여기 하기 때문에 아마 누구든지 발만 들여놓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빠지기. 자, 이게 예. 절대 개발될 수 없는 땅인데 개발 호재가 있다고 속이고 땅을 파는 것 사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밝혀지면 형사처벌도 많이 받고 있어요. 예, 예. 많이 받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또 한편으로 보면 고소를 하든지 고발로 하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처벌을 받는 경우 많은 이유가 증거를 못 밝히거든요. 증거요? 예. 그러니까 홍보할 때 내가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말을 이제 그 설명될 땐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예. 그리고 전단지 같은 것도 일부만 있고 일부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많은 경우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기를 피해를 당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 많이 쓰는 휴대폰 녹음이 가능하니까 녹음. 될 수 있으면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가서 말을 하더라도 녹음이라도 최소한은 해놔야 돼요. 예, 그러면 그게 밝혀지기만 하면 지금 실형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기 피해 안 당하려면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조사도 어렵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사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이 토지를 구매, 매매를 할 경우에 이 구매자들은 좀 제대로 된 정보는 좀 얻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작진이 기획부동산 팀장으로 일했던 직원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기획부동산 측에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판매 행위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수법을 한번 보시죠. 기획부동산 회사의 팀장으로 일했다는 제보자를 어렵게 만난 제작진. 기획부동산 회사의 영업 방식은 일반 회사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팀장급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티타임 가지면서 가족관계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딸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남편 무슨 일 하는지 내 개인 가족, 친정 가족관계 그 재산이 한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얘기해주고 싶은 사람 없냐 이 좋은 땅을 이렇게 얘기하면 리스트를 작성하게 해요. 전화번호에서 여기서 누구한테 전화를 한번 걸어볼까요? 라고 얘기해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게끔 하죠. 주부인 경우에는 여유 자금이 있으면 2천이든 3천이든 거기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 마이너스 대출까지. 그리고 직장인이면 적금 붙는 거 깨게끔 만드는 거. 그럼 땅을 파셔가지고 받으신 인센티브가 총 얼마예요? 실장때 2,700 정도, 10%예요. 2,700 정도 벌어서 제 땅을 살 때 300 정도 포함해서 3천만 원 정도 되는 땅을 샀죠. 그 회사요 땅은? 네, 그럼요. 그 회사의 땅 사야죠. 왜요? 실적이 없어서. 실적이 없으면 월급을 그냥 줄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아침 저녁마다 앉아있는 자리가 가시방석이죠.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3천만 원 사서 그럼 300만 원 또 인센티브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 인센티브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인센티브도 거기다 넣는 거죠. 또?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돈을 번 게 아니죠. 실적을 위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땅을 팔았고 그러다 팔 사람이 없으면 직접 땅을 사 실적을 올리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집책 역할만 하는 기획부동산 직원들은
자칫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이분들이 그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합니다. 그런 분들을 주로 타겟으로 삼아서 직원으로 채용한 다음에 그분들까지도 이제 피해자로 만들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사실상 이거 좀 다단계랑 비슷하지 않나요? 다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네, 비슷한 게 아니고 다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지인을 데려온 실장이 계약금의 10%를 특별수당으로 받고 위에 팀장과 본부장, 사장이 수익을 나눠가는 방식은 다단계 회사의 구조와 유사합니다. 게다가 이들이 파는 땅은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개발 호재와 한참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다면 회사는 이 땅들을 어떻게 파는 걸까? 상무방에서 이렇게 브리핑을 1시간 정도 충분히 듣고 그리고 전 답사를 가요. 답사 막 그 주변 호재에서 바로 옆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우리 땅이. 근데 가서 보면은 막 애둘러가지고 막 여러 군데 호재거리를 막 둘러서 봐. 뭐 대항도 보여주고 항만도 보여주고 거기 가면 어마어마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막 이런 데가 있어. 거기를 딱 보여주면 그냥 거기서 넘어가는 거야. 거기서 반해서 한참 들어오는 우리 땅을 보여주면 약간 실망은 하는데 이미 갔거든. 넘어갔어. 그리고선 밥을 먹으면 그 밥 먹는 자리에서 사인해. 개발 호재와 전혀 관계가 없거나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땅도 시간이 지나면 곧 개발이 된다는 말로 구매자를 현혹시킨다는 것. 과연 기획부동산의 말대로 시간이 지나면 땅의 가치가 상승하는 걸까? 저희가 실제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에 있는 보상된 땅들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기획부동산으로 팔아서 실제 보상된 사례가 있나? 3건이 딱 보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고양향동 개발 사업 때문에 2016년 11월에 요 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 때문에 요 끝에 일부가 분할돼 갖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딱 요만큼만 보상을 받았고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보금자리 주택개발 사업지 인근. 기획부동산에서 판매한 임야 2,200평 중 100평 정도가 운 좋게 도로로 수용되면서 보상을 받았던 곳 중 하나입니다. 라는 기획부동산 회사가 7,285제곱미터를 6억 3천만 원에 매입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평당 28만 원에 매입을 했고요. 애초에 기획부동산 회사가 평당 28만 원에 매입해 53명의 공유 지분자에게 평당 85만 원에 팔았다는 이 땅. 그렇다면 땅 주인들의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땅 주인들의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 기획부동산이 가지고 있던 땅 중에서 팔았던 땅 중에서 4.5%가 보상을 받았는데 얼마에 받았냐면 평당 77만 8천 원에 이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매수가의 90.5%예요. 손해 보신 거죠. 보상을 받아도 손해인 땅. 그렇다면 보상받지 못한 나머지 땅은 개발 가능성은 있는 걸까? 그린벨트 절대 뭐 녹지 아니면 절대 뭐라 그럴까 임야 돼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시에서도 못 되고 공공목적에 의한 개발 그런 경우에 이제 특별법에 있어 풀어주는 게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없죠. 그럼 만약에 개발하려면 개발할 수는 있어요? 30년 50년 가도 잘 안 풀어주지. 한번 묶어놓은 거는. 개발이 힘든 땅들을 사들여 비싸게 되파는 기획부동산 회사들. 심지어 이런 땅만 구해주는 사람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팀장 중에서 다른 회사에 있다가 저희 회사로 스카웃된 친구가 있는데 그 팀장 때문에 낙가마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 사장님이 중간 낙가마를 통해서 땅 산다는 걸 그때 당시에 알았어요. 낙가마라고 하셨는데 낙가마 낙가마는 이 땅을 중간에 저게 좀 말하면 연결고리인 거죠. 이 땅이 있어? 이 땅을 낙가마가 살 수 있는 능력은 없어. 그럼 지주 있잖아요. 지주하고 친분이 쌓아지는 거죠. 여기 땅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좀 뭐 1,000평, 2,000평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팔 사람 소개시켜주면
주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일명 낙가마를 통해 땅을 소개받는다는 기획부동산들.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땅을 매입하기도 합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이 땅의 경우 2개의 기획부동산 회사가 매입해 6개의 판매사에게 넘겼고 판매사들은 3배가 넘는 수익을 붙여 고객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기획부동산 사기가 문제가 되자 경기도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 시 관할시장과 군수 등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획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정되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데요. 지난 1년간 법안 발의한 이후에 국회에서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선이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일종의 부동산도 컨설팅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런 자격이 없고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투자를 권유하는 거죠.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의 자격이라든가 자격 요건이라든가 또 책임에 대해서 앞으로 규제나 법령에서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